안녕하십니까, 전은서입니다. 자, 일전에 세종국토개발이 하면 다르다 그러면서 자양동 57-90번지가 저희가 공급한 주택이 대표 번지로 돼서 일대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현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우연이 아니고 저희 회사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한 지역을 분석하고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리는지 오늘 본 영상을 통해서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공덕동에 대해서 정밀 분석을 해볼 텐데, 이거는 신공덕동 뿐만 아니라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릴 때 모든 과정을 이렇게 거쳐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린다는 것을 오늘 영상을 보고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첫 번째 구역 노후도를 우선적으로 대략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구역 전체 건축물 현황들을 다 파악을 해요. 어떻게 하는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접지역의 아파트 시세를 분석을 한 다음에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인접지역 아파트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주택이 공급됐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산 매물이 과연 이득을 볼 것인가, 그래서 어떤 매물을 샀을 경우에 그 매물에 대한 이득은 얼마인지까지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는 겁니다. 신공덕동 같은 경우는 지역을 저희가 섹터로 이렇게 정해 놓고요. 신공덕동 레미안 1, 2, 3차가 붙어 있고 용산구 효창동가 붙어 있습니다. 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은 효창공원역이고, 일대는 거의 다 정비구역으로 지금 지정되는 차순을 밟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에 대한 노후도 분석을 해보는데 부동산 플래닛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대략적인 분석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조사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없을까부터 분석을 하는데,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분석했을 경우에 총 건축물 동수가 280동이 나오고요. 30년 이상 된 동수가 무려 66.1%가 나오고, 20년으로 평가를 했을 경우에는 20년 이상 된 동수가 무려 91.4%가 나오는 것을 저희가 보고, 여기는 우리가 파악을 하고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을 해서 이 지역에 대한 전체의 건축물 대장을 열람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그 건축물 대장을 열람한 자료이고요. 신공덕동 280동 일대를 전체 저희가 다 세종국토개발에서 건축물 대장을 다 뗀 다음에 이것을 엑셀표로 저희가 나름대로 다시 정리를 합니다. 다시 정리를 전체를 다 해가지고요. 전체를 다 뗀 겁니다. 전체를 다 떼가지고 면적, 평수, 연면적, 건축물 용도는 뭐며, 사용 승인일이 언젠지, 용도 지역은 뭔지, 땅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는지, 도로에 접했는지 안 접했는지, 공시지가까지 다 넣어가지고 모든 것을 분석을 한 다음에 이 지역에 대해서 노후도는 이 정도가 나오고 용도 지역의 범위는 이렇게 되어 있으며, 지금 모든 도로의 형태는 이렇게 되어 있고, 조합원 수가 몇 명까지인지를 전부 다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분석에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인근의 아파트 시세를 분석을 하는데, 인접지역의 아파트 시세를 분석을 해봤더니 바로 옆에 있는 용산구 KCC 스위치인 아파트가 한 18억 정도 하고요. 신공덕동에 있는 더샵 아파트가 19억 5천 등등 여러 개 아파트를 표본으로 정해가지고 다 조사를 한 다음에 여기에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는 평균값을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 타당성 분석은 저희가 수치는 정확한 공식은 아니지만 부가현 뉴타운부터 시작을 해서 마포 뉴타운까지 다 모든 관리 처분 사례들을 저희가 모은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이 정도의 수식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비슷하게 다 적용이 된다, 저희 방식대로 모든 공식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 처분에 대한 약식으로서 저희가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대지 면적의 용적률을 곱하면은 총 지을 수 있는 건물에 대한 면적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24평, 42평 짓고 33평도 지을 수 있겠지만, 저희는 간략하게 33평으로 전체적으로 나누어도 총 건립세대수의 오차 범위가 10% 미만인 걸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 33평으로 나누고요. 총 건축 면적을 평형으로 나누어서 건립세대수를 산정을 한다. 그래서 33세대로 다 나눈 겁니다. 그리고 전체 토지와 건물의 평가 금액을 구해요. 이것도 저희가 관리 처분된 사례를 보고 구하는 거고요. 총 비용액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총 사업 비용이 되는 거예요. 총 사업 비용이 되는 거고요.
일반 분양 총 수입을 더한 다음에 총 사업 비용에서 일반 분양 총 수입을 빼면은요, 나머지 금액을 조합이 분담을 하게 되는데, 조합원들은 이 나머지 금액을 받는 평형 비율로 우리가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냐면, 이 나머지 금액을 조합원들이 가져갈 총 평형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평당 얼마를 분담을 하느냐가 나오는데, 그게 조합원 평당 분양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 타당성 분석을 신공덕동에 대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에 물건이 10개를 공급했는데 지금 5개가 나갔고요.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 지금 저희가 분석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잘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에 투자를 해도 될지 말지를. 저희는 그냥 공급하고 제가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면서 여기 헐었으니까 여기 노후됐으니까 여기 투자해도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한테 보여지는 건 아마 그 정도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 내부에서는 이렇게 모든 건축물 대장까지 다 열람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정말 최선의 이익이 될 수 있게 저희가 노력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전체 면적 그리고 기부 체납 면적까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에서 기부 체납 면적을 제외를 하면은요, 사업 면적이 나오고요. 거기 2종 일반 주거지역 기부 체납했을 때 용적률 250%를 구한 다음에 이 인근에 있는 아파트의 평균값을 저희가 다 조사를 한 다음에 평균을 내면은 현재 안전하게 분양할 수 있는 금액이 33평이 17억 2,500만 원이라는 대략적인 평가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사업 타당성 분석 계속 자료를 보면은요, 33평으로 이 전체에 대한 사업 면적의 용적률을 곱해서 건축물 면적을 33평으로 나눴을 경우에는 650세대가 건립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지역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와 건물가액을 평가를 할 때, 건물가액은 전체 토지 면적의 300만 원 정도 곱하면은 이 지역들 여태까지 관리처분들 내역을 보면은 건물의 평가 금액과 유사한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평가 금액은 개별 공시지가의 130%를 곱하고요. 건물가액은 전체 토지 면적의 한 300만 원 정도 하면은 거기에 있는 대략적인 용적률, 비슷한 재개발되는 지역의 용적률을 감안을 했을 때 이 정도 되면은 건물의 평가 금액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평가 금액이 우선적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전체의 비용들을 뽑습니다. 비용은 건축 비용, 그리고 조합이 운영되는 비용들, 여러 가지 설계 비용들, 그리고 우리가 이주했을 때 이주하는 이자 비용들, 이런 것들 다 감안해서 건축 제반 비용이라고 산정을 하고요.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좋은 게 그 안에 있는 도로까지도 다 매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 매입비까지 저희가 다 넣어서 계산을 해가지고 일반 분양을 해봅니다. 일반 분양은 319세대가 나와서 아파트 분양 총 수입액이 5,500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머지 조합원들이 전체의 우리가 비용에서 수입을 뺀 다음에 조합원 총 평수로 나눠봅니다. 조합원 총 평수로 나눠보면은요, 조합원들의 일반 분양가, 평당 일반 분양가는 658만 원이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가가 17억 2,500만 원인 반면에 조합원들은 나머지 남는 금액을 조합원들이 받아가는 총 평수, 그러니까는 331세대 곱하기 33평이 조합원이 총 받아가는 평수인데, 나머지 금액을 조합원이 가져가는 평수로 나눠봤을 경우에 나머지 금액을 평형으로, 그러니까 배분을 하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조합원이 배분해서 평당 분양받는 금액은 658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자, 말도 안 되게 사업성이 좋고요. 조합원들에 대한 이득은 막대하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역 내에 매물까지 분석을 해보면은요, 대략적으로 5억 4천짜리를 샀을 경우에 대지 지분이 6.25평이고 매매 금액은 여기에 신축이 5억 4천 정도 하는데, 이것을 샀을 경우에 33평을 받으면은 조합원들은 평가를 2억 1,700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추가 부담금은 약 4천만 원 정도 해서 대략적으로 이런 물건을 샀을 경우에 조합원들의 이득은, 지금 철거를 한다라는 가정하에 조합원들의 이득은 11억 4,500만 원이나 나오는 거에 저희가 확인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공급된 매물 중에 10개 중에 5개는 매각이 됐고요. 저희는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공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덕동 그리고 나머지 사업장, 서울시 모든 현장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고, 이렇게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에 도움을 드리고자 세종국토개발은
부단하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어주시고요.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와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부자 되시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